드디어 은조와 여리의 역대급 키스 엔딩이 14화에서 터졌습니다. 은조와 여리의 로맨스를 응원하던 팬분들이라면 은조의 수줍은 도둑키스 이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려온 명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길동의 거처를 거짓으로 말했다가 들통나 쫓기던 절체절명의 순간, 대군이 은조를 구해 데려온 그 포목점에서 내 꿈은 내내 너였다라며 쏟아낸 이열의 애절한 고백과 키스는 그야말로 레전드로 꼽힐만 하네요. 제이도 이제껏 본 적 없는 가장 솔직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보여주었지만 불행한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은조가 곧 길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걸며 연모하는 마음의 정점을 찍어버렸죠. 부디 마지막까지 제대로 환하게 웃는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구하겠다는 다짐을 넘어 임금 이규를 막아야 한다는 대의까지 하나가 된 열과 은조. 다음 화에서는 백성들의 든든한 호의를 받으며 당당히 궁으로 입성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형제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데요. 약의 환각에 빠져 비틀거리는 이규가 이 마지막 대결에서 여리의 진심을 단 한 줌이라도 느껴준다면 비극적이고 잔인한 엔딩만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반정의 깃발을 든 여리와 그 곁을 지키는 든든하고 멋진 길동 은조의 숨가쁜 마지막 2회차. 이들의 진짜 속내와 휘몰아치는 반정의 스토리를 예고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죠. 제이에게는 너무 잔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큰아들 임승재를 자기 손으로 독살한 임사영의 유일한 아들이 되었는데요. 제이는 임사영의 서출로서 악독한 아비가 시키는 대로만 하며 살도록 압박받았기 때문에 비뚤어지고 억눌렸다는 것은 이해한 사실인데요. 버젓한 첫 아들인 승재는 더 비뚤어진 인물이라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관계를 서열로만 매기며 자기보다 미치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짓밟고 권력에 취해 비열함의 끝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 앞에서는 바로 꼬리를 내리며 숨는 모습이었고요. 영의정 머리에 술을 붓던 기계는 어디 가고 위기 앞에서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정말 추잡했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동생 제이에게도 지독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승지가 되었을 때 임사영의 관복을 일부러 챙겨 입으며 관모를 씌워달라던 장면에서 장원이었던 제이처럼 어사모가 아니어서 망설이냐며 눈물을 글썽거렸죠. 동생 제이가 똑똑하고 영민했기에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고 임사영이 마음이 나약했던 승재를 동생과 비교하며 채찍질하듯 키웠나 봅니다. 그러니 도승지 임사영의 서슬퍼런 위세 아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임사영은 승재를 독살한 이유를 곱게 자란 터에 도적대와 도망가서 살 수 없을 거라며 고통을 덜어주려던 아비의 마음이라고 제이에게 어필하는데요. 제이는 아들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꼬리 자르기 한 아버지의 잔인함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도 승재 대신 아비의 칼이 되어 대군을 죽이라는 명을 따르는 건 뭐냐고요. 제이가 도월대군을 잡기 위해서 임금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는 길동이 누명을 씌워버렸는데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은조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대군을 구하기 위해 은조는 길동이란 걸 자백했고 제이에게는 너무도 잔인한 상황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는데요. 길동이로 누명 씌워 대군을 잡겠다는 계획이 임사영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거두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은조를 구하기 위해 길동이로 자처해서 죽음을 맞겠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임사영의 잔인함과 임금 이규의 난폭함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길동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애 어른 할 것 없이 잡아들이고 동주댁을 공개 처형함으로써 길동이를 유인하겠다는 속셈이었죠. 그리고 명으로부터 들여오는 독향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아 몇 주 동안 금독 현상으로 제정신이 아닌 임금 이규는 호랑이 환각 증상으로 나인과 내시들을 서슴없이 칼로 베며 침소를 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공포스럽고 잔인함 그 자체였는데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정을 꾀하는 수기마마 사람들과 구질막 식구들까지 길동이가 되어 임사형과 포졸들을 교란시킵니다. 임사형은 아들 제이가 길동이 되어 죽겠다던 것처럼 사람들이 길동으로 자처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그리고 진짜 길동에게 유인되어 쫓아간 곳에서 추포되고 맙니다. 간신히 임금을 독향에 중독되게 했다는 엄중한 죄목으로 말이죠. 지난 화 포목점에서의 애절한 키스 엔딩에 이어 다음 화에선 숨지 않고 나서겠다는 이열과 은조가 나란히 길동을 잡으러 뛰쳐나온 임금 앞에 서는데요. 물론 길동을 쫓던 터라 이 둘은 추포되지는 않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거리를 활보하며 길동이를 사냥하러 나온 폭군 이규를 막기 위해 하나둘 모여든 백성들의 모습이 비장한데요. 그 행렬의 끝은 은조와 여리의 궁궐 입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임금의 독향 중독에 대해 길동이 만들어 뿌린 찌라시들이 관료들과 백성들 사이에 퍼지면서 반정의 열기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리는데 역모를 외치며 칼을 뺀 임금 이규는 결국 이열과 최후의 대결을 벌이죠. 이제 이규가 이열에게 제압당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신이 독향에 중독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금노기와 임사형을 차명에 처하려 하지만 금독 현상에 못 견뎌 결국 그들을 풀어주었던 임금이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마음밖에 남지 않은 자신의 모습, 임금의 존재감이 전혀 없이 임사형이 만든 벌레 같은 모습, 자신의 손으로 아끼던 충신을 죽였던 폭군이 된 자신의 모습이 이젠 감당하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에게 남은 사람들은 배신자와 간신뿐이며 아끼고 싶던 혈육과 충신은 모두 적이 되었으니 이규에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폭군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괴한이 아니라 동생 여리의 손에 죽는 것을 용인할 것 같습니다. 자신도 그 칼로 선왕을 베고 임금이 되었으니 말이죠. 여리가 칼을 내리꽂지 못할 때 자결하는 이규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데요. 평생을 방어적으로 은둔하듯 살았던 대구는 이제야 이열다운 성군이 되겠죠. 하지만 은조의 몸을 통해 보았던 또 다른 삶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것이죠. 임사형의 처벌은 제이도 피하지 못할 건데요. 여리가 제이를 멀리 도망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궁의 사람들과 은조는 어떻게 자리매김될까요? 여리 옆에 중전의 자리에 앉을 길동이를 그려보면서 다음 화를 기다려봅니다. 모두들 본방 시청하시고 마지막 리뷰로 함께 하실게요. 구독, 좋아요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이었습니다.